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아이들 그 자기주도 학습으로 10명 안쪽으로만 그 서당 훈장처럼 자기주도 학습 가르치고 컨설팅 하는 선생인데요. 저 흔한 한국의 사교육 선생인데, 한 1년 6개월 정도 지식인 답변하는데 이제 2000회가 돼서 기념으로 뭘 답변 드릴까 하다가 찾아서 녹화를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이제 이 세속이라는 단어를 저는 속세라는 단어를 옛날에 이제 국어를 가르치니까 국어 논술 학습 컨설팅 하니까 이렇게 속세라는 거하고 이상향이 진짜 이상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이상향은 교과서에 있는 게 이상형이고 그 현실은 확실히 이 속세의 세상이더라고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떤 모임을 하다가 그만뒀는데요. 10년을 갔어요. 근데 저는 이 교과서에 배운 대로 10년 동안 지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니까 좀 늦어요. 늦게 끝나요. 그래서 당연히 보통 12시에 모이자고 하고도 1시쯤에 오고 그래요. 그게 불문율이죠. 10년을 지났으니까. 근데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모임 시간을 늦추자고 건의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왜 그러냐고, 일상적으로 좀 늦을 수도 있고 다 이해하는 거 아니냐고. 이해하죠. 근데 저는 이상향을 꿈꿨나 봐요. 10년 동안 마음에 그걸 품어서 내 마음이 다칠 것 같아서 그만뒀어요. 모임을. 이해되시죠? 또 저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각이란 걸 안 했어요.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당연히 지각하기도 하고 결석하기도 하잖아요. 무난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상향을 꿈꾸면서 아직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지 않고 무언가 내가 세상을 위해서 해야 될 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포기를 하지 않고 하고 있고, 이렇게 지식인 답변을 하거나 유튜브에다가 답변을 올리거나 혼자만의 교육 대백과사전 쓰겠다고 지금 20년째 노력하고 한 10년 더 해서 30년 하면 책 한 권 만들 생각인데, 그렇게 포기 않고 사는 게 현실하고는 너무 달라 보이죠. 그래서 평생 살면서 너 사람 좀 특이하다고, 사람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고 그런데 인정을 안 했는데, 요즘은 제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걸 확실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상주의자예요.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상주의자인데, 제가 너무 이상주의자이기 때문에 지극하게 현실적으로 살아요. 지극하게 현실적으로. 사람들과 트러블 없이. 그러다 보면 트러블이 없어야 되니까 회피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생활을 단순화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질문 적당하게 하셨는데 마감률 100% 보니까 지각을 한 번도 안 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고, 채택률을 보니까 본인의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신중하게 선택하고 해나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제목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나눈다면 저랑 비슷한 사람, 저랑 비슷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눈다면 제가 저와 같은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한테 너무 진지충이라고 그러는데, 진지충. 그죠? 진지한 게 왜 충이 붙어야 되는지 슬프지만 인정합니다. 이제 왜 이 진지충이 비주류고 진지충이 아닌 사람이 주류인 경우가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옆에 어떻게 보면 이 속세에 규정된 틀 때문에 피해를 제일 많이 봤던 제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데, 이게 상군입니다. 상군. 한자만 딱 하면 상군이 있는데, 이 상군이 굉장히 섬세해요. 감각도 있고. 근데 너무 섬세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섬세한 감정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추리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배우고 무조건 사람들이 하면서 본인을 지키려고 하다가 많이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를 치료해주면서 이걸 쭉 읽으면서 참 재밌네요 라고 상군이 얘기하는 것만큼 상군도 실질적으로 인생 굉장히 소중하게 진지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자, 23살이시면 이제 한참 때이시고, 여자라고 그러셨는데, 어린 시절 불우하셨다는데, 어쨌든, 저는 그냥 평범하게, 평범하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죠. 사연 없는 집이 없죠. 저희 집도 이제 9남매, 7남매였는데, 사연이 진짜, 무궁무진하죠. 자, 가족관계도 7남매 무궁무진하고, 교육관계는 저는 무난하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진지한 얘기도 있지만, 운동을 통해서 같이 땀을 흘리고 그래서, 좀 꼬치꼬치 따진다, 특이하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운동을 통해서 친해지니까 많이 융화돼서 지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실감과 상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남에게 준 상실감과 상처가 더 컸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속마음을 보고, 제 내면을 보고, 옆에 있는 상군이 그러는데, 저는 제 내면을 보고 내가 할 일도 바빠 죽겠기 때문에 남 돌아볼 능력 자체가 많지 않아서 내가 내일만 가고 내일을 가는데 누군가 피해,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피해가 있지만 않는다면 뚜벅뚜벅 걸어왔기 때문에, 그쵸? 그걸 보고 사람들이 피해는 안 주니까 재수없다, 밥맛없다 이런 말은 조금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절대 피해는 안 줬어요. 내가 장담하고 얘기를 하는데 재수없다, 밥맛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교 1학년 때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다시 제가 이제 장학금을 타서 남학생 혼자서 쳤기 때문에 친구들 이제 밥 한 번 사주고 그랬는데, 그때 애들이 재수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재수없는 일이냐 그랬더니 어른 돼서 왜 그때 그걸 가지고 그래, 미안해 하고 끝났어요. 근데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상처 받은 거잖아요. 어쨌든 나름 그 대인관계를 해가면서 제가 너무 진지충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하고 이런 상황에서 충돌하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 입술 주변에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조금씩 검검 나잖아요. 변성기 때쯤에. 그러면 간신 같다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한때 간신나라 충신, 충신나라 간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말장난하고 막 그랬는데, 저는 남의 비난이나 남의 얘기를 안 하는 주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수염 났다고 간신 같다고 그러고 뭐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다가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고, 그리고 누군가가 오해를 하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거의 한 30대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나에게 오해를 하고 그러면 다 풀어줬어요.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정말 예민해서 이렇게 제가 나에 대해서 나는 이런 의도로 저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너는 오해였어 하는 상황을 다 이해할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다 일일이 풀어준 것 같아요. 상군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오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 일일이 풀어줬던, 이 30살까지 풀어줬던 남에게 오해를 풀어줬던 그 에너지를 모았다면 어마어마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갔습니다. 어쨌든 사회생활에 저도 이제 애초에 자질이 좀 하고자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목표, 인생 왜 태어났나, 왜 살아요, 왜 태어났나, 왜 살아요. 이 답변을 찾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그 고민을 하고 떠돌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찾느라고 국문과도 갔다가 그만두고 군대 끝나고 재수도 5년을 하고 그다음에 고시 공부도 하고 대학도 법대 다녀서 다시 졸업도 하고 굉장히, 그쵸? 공부 왜 살아야 되지? 뭘 해야 되지? 한 공부만 10년 이상을 한 것 같으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되면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맺었는데, 전화번호에서 제가 이렇게 이 사람 전화해야 되겠다 그러면 10명도 안 된대죠.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관계였는데 더 좋은 관계를 왜 맺어야 되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나름 사회생활 자체가, 그러니까 일일 들어서 동창회를 가서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어요. 애들만 가르치다가 학원 강사하다가 맨날 교과서 수준 보다가 현실의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감당이 안 돼요.
저 동창회도 못 나갔어요. 대화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어린 왕자? 어린 왕자야, 어린 왕자. 순수하게. 그 아이들을 진학하고, 입시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만 고수고, 나머지는 다 어린 왕자야, 어린 왕자. 물가에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뭐, 직장 생활이라고 해봐야 학원 생활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학원 생활, 조직 생활을 하면서도, 미친 듯이 일하니까, 네가 원장 아들이냐,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 너 때문에 나도 피곤해 죽겠다, 막, 이렇게 할 만큼, 앞뒤 안 재고,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사회생활도 실질적으로 부담스럽게 느끼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 혼자 공부방에서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예술이라면 뭐 글 쓰는 거를 일찍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가끔가다는 영화배우처럼 배우를 해서 여러 가지 삶을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뭐 그 정도인데, 어쨌든 하고 싶은 게 이렇게 공부를 하느라고 너무 재수하면서 돈을 많이 쓰느라고 현실 속에서 내가 해야 된 거? 꿈 어떻게 보면 돈이 있었다면 계속 재수를 했겠죠. 그래서 서울대를 가고 싶었는데, 서울대 법대를 가고 싶었는데 돈이 안 돼서 하다가 그만뒀는데, 그것도 좀 욕심이죠. 제가 5년을 했으니까 실례스럽 돈이 안 돼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능력껏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됐어요. 제가 이제 20년 동안 가르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 제가 직관적으로 관련시켜서 50명 정도 아이들을 보냈는데, 이 아이들 통틀어도 제가 자부하지만 제가 더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가더라고요. 저는 못 갔는데. 어쨌든 꿈은 포기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이제 꿈을 찾았고, 이게 찾은 지 한 2년 전, 3년 전. 그러니까 50대에서, 지천명이라고 하는데 50대에서 이거 하고 죽자라고 딱 찾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실감이라기보다, 상실감 같은 거를 느낄 수도 없을 만큼 뭔가 매몰돼서 한쪽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이게 이 질문자의 글을 읽으면서 저도 제 인생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직 절대 꿈을 잃는 게 아니라 지금 꿈을 찾아가는 중이에요. 포기한다는 생각도 안 했고, 저도. 자, 말하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뭐 저도 이러저러한 사람들과의 충돌을 겪으면서 이제 모난 뭐 그런 생각했죠. 사람에서 이 네모진 제가 요게 깎여가지고 사람들한테 세상에 치여서 동그랗게 돼서 사랑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느 순간 하니까 이 라는 게 떨어지니까 사하고 리을하고 미음 여기 아만 빼고 그 3이다. 그래서 사람의 삶은 사랑이다. 이렇게 그냥 좌우명 하나 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색하고 생각하고 고뇌하는 성향이 어마어마하게, 이게 이제 본능적으로 저절로 돼요. 안 할 수가 없게. 그래서 저랑 같은 종족이시라고, 부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때는 뭐 기독교, 불교, 그다음에 뭐 유교, 유불, 그다음에 뭐 기타 종교들, 한국의 신흥 종교부터 해가지고 군대 다닐 때 이게 특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성당에 있는 모든 책, 법당에 있는 모든 책, 그 다음에 기타 뭐 사무라에 있는 모든 책들 다 읽었죠. 종교에 관한 책만 2년을 읽은 적이 있으니까. 문명이든 우주든 종교든.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께서 저한테 사이비 종교 교제만 안 하면 성공할 거라고. 그래서 항상 사이비 종교 교제는 되지 말자. FM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저는 초등학교 5, 6학년 때까지 선생님은 화장실에 안 가는 줄 알았어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분명히 사람이니까 가는데 그 생각 자체를 알았어요. 신성한 존재였으니까 선생님이. 이해되시죠? 그렇게 종교에 관해서 많이 공부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가 뭔지가 궁금해서 그랬죠. 그래서 토론도 굉장히 많이 했죠.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신부님하고, 스님하고, 밤새 토론하기도 하고, 남들이 말하는 사이비 종교 교인들이나, 이 전도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얘기하고, 10시간, 12시간은 흔하게 많이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저 종교인 아닙니다. 저 종교 무교라고 하는데, 무교인데, 유교 공부해갖고 도덕성도 있고, 기독교 공부해갖고 봉사나 평등에 대한 생각도 있고, 그죠? 불교 공부해가지고 미물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면 전체 인과관계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그냥 통합돼서, 진짜 사이비 종교 생기기 딱 좋은 만큼 공부를 했죠. 근데 현대에 무슨 종교 섞이는데, 종교도 이제 이상적인 종교하고 현실의 종교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질문자처럼, 그래서 이제 저의 자아는, 그래도, 자아가 이제 동화 속에서 어린이 교육 쪽으로, 유아 교육 쪽으로, 그러니까 어린이, 초등학생 교육부터 출발을 해서, 초, 중, 고, 이렇게 갔다가, 또 고, 중, 초,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교육에 대한 화두로, 많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발전하는 과정, 발전하는 계기, 발전하는 과정, 이 사람이 깨우쳐가는 과정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생각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것보다 좀 덜 다치게, 그죠? 좋은 쪽으로, 운 좋게, 그죠? 이쪽으로 집중이 됐어요. 더 큰 세상이란 건 모르겠어요. 더 큰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모르겠고, 물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무던 유던, 경계도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공즉시색이고 색즉시용이고, 다 그럴듯하게 느껴져요. 도도 돌이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게 이런 단어들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선하다는 게 뭔지는 정의하기는 쉽지 않아도, 이만큼 선하다는 거 안에서 여기서 순수하게 선하다는 것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의 것들을 가지고 판단해도 충분해 보여요, 살아가면서. 책 제일 많이 읽은 건 만화책이죠. 만화책 진짜 한 50만권, 70만권? 판타지 소설도 한 30만권? 참고서도 한 2~3만권? 30만권? 그 다음에 그냥 껍데기처럼 도서관에 있는, 옛날에 도서관에 있는 책, 모든 책의 목차를 다 보자가지고 한 달 투자한 적도 있고, 그런데 열심히 봤죠. 껍데기를. 고전문학도 애들 가르치다가 읽고, 여러 가지 책들 읽어요. 우주 이야기, 유튜브에서 신비주의 같은 것도 다 보기도 하고, 이렇게 재밌잖아요. 읽는 거. 도작경도 읽고, 읽으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추상적인 것들도 읽어가면서, 여러 가지 읽어가면서, 이걸 외워야 된다? 이걸 뭐 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세상이 무엇이나, 이렇게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무작위로 읽고, 무작위로 생각해보고, 무작위로 해보고, 어마무시하게 읽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A라는 걸 떠올리는데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떠올릴 수 있냐고, 그게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이렇게 이제 배경지식이 누적되고 쌓여서 숙성이 돼가지고 그 나만의 생각의 루트들이 좀 자유롭게 떠오르는 그런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서론이네요. 그죠? 맞죠? 네. 자, 그럼 본론으로 가면, 자, 본론으로 이 세상에 이제 모순들이 있는데, 이게 지식인 보면서, 이게 지식인 2000의 기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지읒 하고 싶어 이렇게 하고 그러면 답변을 하고 싶은데요, 무서워요. 아직 내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득할 능력도 안 되고, 거기다가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 아프기만 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달래주고 하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저는 여기까지 안 가기 때문에 이렇게 동감이 피상적으로만 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쓰는 아이들한테 내가 답변을 할 만큼 진짜 이런 어려움을 내가 고민해보고 공감을 해봤나?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하다고 저는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못 쓰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마음 아파요. 한때는 이것 때문에 우울해가지고 지식인 답변조차 못한 적도 있어요. 자꾸 막 눈에 보여요. 가슴에 와닿고 아프고 눈물 나고 우울할 정도로. 자, 사실상 삶이 버겁고 힘이 들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뭐 어려움들 있잖아요. 삶을 살면서 어려움들이 없더라도 버겁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교육대학교에서는 안 쓴다고 생각하면 나 되게 편하게 살지 여유있게. 네네. 네가 봐도 그지? 그렇죠. 굉장히 즐겁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의무감을 가지는지 내가 정한 의무감을 가지는지는 모르겠지만 힘들지 벅차고 내가 조금 더 총명했다라면 내가 또 조금 더 튼튼했더라면 내가 조금 더 게으르지 않고 뭐 했더라면 이렇게 해서 정말 사람들한테 더 도움이 줄 수 있는 뭔가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막 계속 하고 살죠. 질문자 이렇게 쓰신 분은 이렇게 번개탄도 살 만큼 힘드셨는데 저는 이제 제일 힘들 때가 이제 아내하고 조만한 아이 떼어놓고 서울에서 고시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올라가서 하고 있는데 옥상에서 이제 달을 보는데 이제 아내 얼굴이 달 속에서 떠오르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럼 공부를 안 할 거면 뭐 먹고 살 거냐고 그래가지고 취업한 게 이제 사교육계고 그래서 학원 선생님이 시작된 거죠. 뭐 그 정도. 어쨌든 대인 관계도 상처 많습니다. 오해 많고. 그러니까 저는 절대 이제 남 험담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그 원칙을 지키자는 것 뿐인데 원칙 지키자고 했다 미움받은 적 많죠. 그렇게 네가 잘났냐?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 이렇게 A만큼 받으면 뭐 10원만큼 받으면 그 이상 주려고 노력은 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받은 게 많겠죠.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고 여튼 사람이 겪으면서 상처들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상처 덜 받았어요. 왜냐면 남들 신경 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거 최소한의 것 그러니까 뭐 실제로 사람들과 이렇게 엄청나게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고 막 우리는 한 친구야 뭐 이런 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많이 했는데 삼총사 초등학교 때도 삼총사 있고 중학교 때도 뭐 삼총사 있고 고등학교 때도 한 5총사 있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거나 상처는 주고 받고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뭐 당사자들한테 세상이 차갑기는 하죠, 그렇죠? 뭐 인터넷 기사 뭐 그때 한번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논술 카페를 만들었었는데 동화샘터라는 이게 저작권법이 발효되면서 이게 소송이 걸리면 한 개에다 막 5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몇만 개였거든요, 자료가. 그래서 이걸 폐쇄를 했어요. 이제 폐쇄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힘들게 했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정말 뭐 머리털 빠지고 막 그럴 만큼 힘들었어요, 그때. 방송문화 매체든 SNS든 뭐 굉장히 사람들이 뭔가를 지지를 하던, 그죠? 희망도 있기도 하고, 연민도 있기도 하고, 옆에서 비난이 있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근데 오해받는 걸 되게 싫어해서, 제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껴안고 있었을 때,
실질적으로 정말 해줄 게 없죠. 옆에 상군도 힘들었을 텐데 이제 상군 부모님도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죠. 한 제한되니까. 그걸로 뭐 정당화 되지는 않겠지만, 그죠? 내 감정이 소중해. 이렇게 많이 하죠, 사람들. 사람들 이렇게 많이 하고. 그래서 기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대를 접었어요. 누군가한테 뭐를 해줬는데, 이게 더 심해져서 이제 자식한테도 기대를 안 하네요. 저 기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해줬다고. 그러니까 주고 말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 관계에서 돈을 꺼주면 받으려고 그러면 친구 관계가 깨져요. 그러니까 주는 거야 그냥. 기부한 거야. 지식인 답변하는 게 그냥 기부하는 거야. 그리고 누군가 내가 벌어서 누군가한테 주는 거야 주는 거야. 그 이유를 생각을 안 해. 돌려받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잘했지. 그래서 누군가한테 뭔가를 잘해줬는데 이렇게 해줬어. 내가 볼 때 잘해줬어. 근데 이렇게 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해준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와서 올 거란 걸 기대를 안 해.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렇게 얘기했죠. 뭐라고요? 배신이란 걸 당해본 적이 없다고. 왜 기대를 안 하니까. 슬퍼요? 묘하게요. 사람들은 원래 자기중심적이죠.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내가 그랬잖아요. 항상 얘한테 잘해주면 다 당연한 줄 안다고. 그거 알면서도 해준다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우울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는 누군가가 나한테 우울한 얘기하면 쟤 정말 날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내 기분을 망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상군이 나한테 짜증을 내는구나. 그러면 상군이 나 진짜 되게 믿는구나. 그걸 아니까 우리 커뮤니케이션이 돼가지고 맨날 끝도 없이 막 너 나랑 4시간씩 6개월 얘기했잖아 거기 그치? 그렇죠. 하루에 4시간씩. 네. 그러다 보니까 우울하고 힘들고 슬픈 거 이런 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격파됐잖아 같이. 네. 이해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슬프고 우울하고 이런 것도 객관화시킬 수 있으면 그게 쉽진 않지만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객관화시키고 그러면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나 격파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담아놓기만 하면 이게 쌓여가고 썩어가지 그지? 네. 자 억지로 웃으라고 안 하지. 무마시키지도 못하고 무마 어떻게 돼? 내가 그러잖아. 누구한테 상처를 주면서 미안하면 상처가 없어지자고. 상처 플러스 미안이지. 감정 에너지 사라지냐고. 감정도 에너지지. 이거를 어떻게 승화시키냐. 그래서 A에서 슬픈데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무언가를 했을 때 이제 승화라고 그러지, 그지? 네. 승화시켜야지. 다른 누군가가 뒤에서 껴안고, 내가 뒤에서 너 많이 안아주잖아, 그지?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정면으로 앞에서 안아줘도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니네가 나 안아주잖아. 네. 똑같은 거야. 이게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렇게 안아주잖아. 오늘 저기 청주고 가서 오늘도 안아줬는데, 초보 때 안는 거하고, 내가 1년, 2년 가르쳐갖고 안는 거랑 안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 남학생도, 여학생도. 여학생은 안는 건 손을 안 대니까. 왜 슬프면 웃어요? 슬퍼도 웃지 않지. 정치도 보면 슬프지. 슬픈데 웃겨, 정치. 기업도 보면, 이게 이제 시대가 이제 양반 쌍놈처럼, 그지? 신문제처럼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라는 자본주의 계급이 얼마나 이렇게 극단화되고 무서워졌는지를 이제 여실히 느끼지.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내가 그 얘기 해줬지. 황금 만능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나쁜 말이 아니라, 만능으로, 만 가지를 가능하게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나빠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가능한 만 가지 일들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 만 가지 일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교육도, 그러니까 뭔가 깨어있는 뛰어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한 교육이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일할 수 있는 부속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는 느낌도 너무 강해서
슬프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결국 말 다 자르고 포인트만 말하면 돈으로, 이게 이제 자본주의지. 예. 이게 정권은 정치 권력이고 자본주의 시대에 정치 권력을 갖는 거고, 그거 맞지 뭐. 근데 자본주의 시대가 있지. 자본주의 돈의 시대, 그지? 자본주의로 바라봤을 뿐이지, 그 전에 뭐 신문제로라든가 아니면 종교 시대라든가 종교의 시대, 그지? 그 다음에 왕 신분의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의 시대, 그 다음도 지금 뭐, 근데 이 전에도 자본과 다 관련됐겠지. 왜? 여기가 이 신석기 혁명돼서 생산물, 잉여 생산물이 되기 시작한 다음부터 이거 먹고 모자라면 전쟁도 나고 청동기 나고 철기 되고 하는 때부터 시작하면 다 자본과 관련돼서, 물질과 관련돼서 투쟁이 계속 일어났던 거지. 이게 나는 이렇게 이제 불만이라기보다 이게 사회 현상이 이렇다는 거지. 이거 뭐 이런 거를 보고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을 공부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 자체는 불만은 없는데,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쉽지 않더라고. 그치? 그러니까 이제 비관하고 이러니까 소용없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욕심이 없기 때문에, 욕심이 하고자 할 마음심이라 되게 좋은 거야 사실은. 어? 근데 이렇게 욕심이 크지. 나는 무역이 대역이라, 나는 백과사전을 써야 되니까 혼자서 교육 백과사전. 근데 이게 특별히 무력이 없어 거의. 그러니까 좀 미안하긴 해 자녀들한테. 내 능력은 좀 돈을 더 벌을 수도 있었는데 더 많이 뭐 벌어서 주지 못하고 더 좋은 거 못 해주고 그래서 미안하긴 한데, 근데 이 사회 속에서 뭐 특별하게 이게 욕심이 없어. 그래서 그냥 담담하게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게 좋다, 낙관적이다, 비관적이다 하면 이면도 있고 이면도 있어. 근데 이제 원시 사회나 아니면 뭐 완전 독재 사회, 뭐 일정 부분 여러 사회에 보였을 때 뭐 그렇게 세뇌를 받았나 어떻나, 상대적으로 그래도 내가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나름의 작은 기회라도, 행복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도 있다는 것 자체를 저버리면 안 된다.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나마 좀 긍정적이게 생각하려고 자꾸 노력하지. 그래서 누군가 나서지. 그래서 정치도 뭐 진보 정당이 있고, 그지? 네. 보수 정당이 있기도 하고. 고치기 어려운 거는 이제 뭔가 이렇게 잘못됐다, 잘됐다라는 기준보다, 그러니까 대입제도를 공청회를 해갖고 사람들 막 토론하고 막 그랬는데 1안, 2안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3안, 4안 다 있잖아, 그지? 네. 서로 양보 안 해.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이 고치기 어려운 일은 이렇게 여러 사람인데 1이 볼 때는 2가 문제고 2가 볼 때는 1이 문제거든. 그지? 네. 근데 1, 2가 이렇게 팽팽히 맞설 수 있다는 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거거든. 네. 이게 희한하지 않냐? 문제점 플러스 문제점을 했는데 이거는 좋은 상황이라는 거라는 거죠. 그치? 네. 자, 그러니까 고치기 어려운 문제점, 사회 부조리, 세상에 대한 부조리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는 처음 좋은 거고, 그거를 위해서 이 발견을 했으면 이 눈이 생겼는데 이런 관점이 생겼다는 거잖아, 시각. 그치? 네. 그럼 이 눈, 관점,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게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의 행동으로 됩니다. 하나의 행동일 뿐이고, 이 행동이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 네. 그래서 먼저 내가 움직이니까 내가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잖아, 가치. 네. 그러니까,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지, 그치? 고뇌하는 건 좋은 거고, 고뇌를 했으니까 눈이 생기는 거지. 고뇌는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분은 꼭 철학과 학생 같은 느낌이야. 인생을 왜 사는가? 뭐 고뇌를 했잖아. 그래서 가치관을 자기를 만들고, 자신의 가치관을, 자아 정체성. 그런 다음에 이 관점에 따라서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할 걸 찾는 거지. 자,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생각할 땐 그래. 그러니까 서로가 알고 있는 세상은 다 달라.
그래서 세상을 범주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다고 봐.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했잖아. 네. 그렇다고 내가 미국의 교육이나 영국의 교육이나 아프리카의 교육 이런 건 하나도 손 못 대거든. 그렇죠. 인간의 본질적인 교육에 대해서 그냥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요만큼 거기다가 내가 교육을 아이들 잘하는 거 그러니까 대학 입학까지만 연구를 하고 뭐 평생 교육도 조금 생각을 해봤지만 독서 교육과 관련돼서 네. 일정 부분 있지 청소년들 성장을 포커스로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알 수 있지만 그 외의 거는 쉽지 않지. 그러니까 내가 보는 세상은 요거야, 요만큼. 마치 이렇게 그냥 맨눈으로 세상을 보다가 이렇게 안경을 딱 끼면 안경을 이렇게 끼지, 그치? 네. 처음에는 요만큼만 세상이 있는 것 같아, 이 영역에. 예. 이런 것처럼 만들어진 요만큼이 내 영역인 것 같아. 이 안에서 내가 할 일이 여러 가지냐? 아니지. 거기도 또 일부분의 한 가닥 이렇게 있는 거에 여기가 이게 꽉 이렇게 채우면 선이 꽉 채우면 면이 되잖아, 그지? 네네. 이 면에 있는 것 중에 한 가닥씩 이 정도의 역할일 것 같아. 그러니까 혼자 고려하는 건 되게 좋은 거지, 출발점이고. 근데 비관적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사고력 훈련할 때 비관적이지만 그 반대에 그 희망이 있는 것, 그 양면을 볼 수 있다는 건데 되게 상대적이거든. 그래서 이 길이 짧게 해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고 이 길이 길게 해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런 것처럼 무엇을 가지고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비관도 되고 낙관도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해갖고 한쪽 다리를 잃었는데 두 다리가 다 없어질 건 아니지 않냐고. 이해되지? 네네. 그런 것처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거기다가 진짜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 많지. 그럼 우선순위를 써봐야지. 문제의 종류들. 그 다음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나 혼자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 내가 그래도 관심을 더 가져도 되는 것. 내가 관심을 가져도 변화가 없는 것.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 보통 인정해서 나누면 되지. 그러다 보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게 부드러운 것 같아. 자연스럽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여기 움직일 때 확 움직이면 거친다는 거거든. 그치?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드러울 때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도 충분히 되잖아. 부드럽게. 그치? 익숙하게. 네. 자, 그러니까 한 줄 한 줄 읽어보면서 내 생각을 비교를 해봤는데 진지해. 생각 자체. 사람들. 진지한 사람들 많아. 근데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고 진지한 토론을 할 수 있고 진지하게 대화하는 걸 필요하게 느끼고 그러지. 항상 진지하면 안 필요하거든. 그게 기본이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 모임이 하나 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모이면 이 친구는 잘 들어줘. 나는 추임새를 가. 그러면 이 A 친구하고 B 친구하고 책 얘기를 해서 대화를 하면 이 수필책을 한 권 읽은 것보다 훨씬 많이 이해하고 몇십 권의 책을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럼 내가 추임새를 해서 꼭 중개 토론자처럼 하고 이 친구도 가끔가다 이렇게 끼고 이렇게 하거든. 이 친구는 잘 들어주고 갔다 오면 여기서 끝나는 요거를 어떨 때는 야, 이 친구 우리 이 소중한 친구 이 친구는 끝자가 규고 이 친구는 끝자가 혁인데 이 두 친구 이야기하는 거 여기는 곰셈이고 근데 이게 재수학원 모임이야. 여기는 길이고 이렇게 둘이 대화를 하고 나도 끼고 여기도 길이도 끼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잖아. 곰셈도 끼기는 끼지만 그러면 이 수준이 북 콘서트, 책 콘서트 같아. 그리고 굉장히 우리는 만날 때마다 진지한 얘기만 해. 모임이. 그래서 여기를 안 갈 수가 없어. 수많은 모임이 있었는데 항상 진지해도 되는 모임은 요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로 남은 인생에서 뭐 나 같은 경우에는 그치?
앞으로 남은 인생 지식인 질문을 1년이나 2년 정도는 받아줘야지 모든 질문을 다 읽어보고 지금 유튜브에다 2,500개 쓴 거 채워서 이제 10,000개 쓰고 네. 10,000개 쓰는 과정 속에서 이거 끝나면 이거 써가면서 책 초안 만들고 그래서 요게 10,000개 끝나면 책 그리고 끝나고 책 써가지고 정리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전에 봐봐 10년 동안 입시 공부하고 10년 동안 논술 공부하고 10년 동안 공부법 공부하고 10년 동안 지금 유튜브 찍고 저기 지식인 답변하고 그런 다음에 10년 동안 책 써서 이렇게 하면 50년이잖아. 네네. 50년 동안 해갖고 한 권 쓰는 거야. 내 사명감. 왜 생겼나 모르겠어.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은 잘 산다, 못 산다, 내가 평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무리하지 않게, 억지로 살지 않게. 실수할 수도 있고, 억지로 살지 않게. 피해가 커, 억지로 하면. 할 수 있는 만큼. 그게 포기라고 생각 안 해, 그거는. 할 수 있는 만큼 해가는 거야. 고민 늘 해야지. 항상 내가 나 고민하잖아. 그쵸. 네가 봐도. 그지? 그지? 삶을 이상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상을 위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네. 이상처럼. 불투명하다는 거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지. 두려운 순간은 항상 진이지. 왜? 움직인다는 건 두려운 거거든. 살아가는 것들. 여기서 이렇게 변동이 되면 A에서 B로 가면 움직임이 있으면 고정이 안 되니까 두려운 거야. 그치? 움직임이 없으면, 그치? 정착돼. 정지되면 편안함을 조금 느낄 수도 있지만, 안정되는 것 같지만, 썩어가고. 똑같이 전체적으로, 생각에 그래,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되는 건 나는 감사하고 행복하게 생각하거든. 이렇게 우연이라도 이렇게 단계를 밟을 수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도와준 아내나, 아들들, 고맙게 생각을 하지. 그리고 특히 제자들도. 아니, 나한테 이렇게 외면하지 않고 배우러 와주니까 생활을 해가면서 이렇게 써가고, 연구해가고 한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내가 항상 서비스업이라고 동네 훈장이지만 서비스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봤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진지하시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쓸 수는 없잖아. 이제 공용이니까. 네. 아이고 이거 그냥 파란색으로 할 걸. 너무 빨간색으로 했다. 그치? 네.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걸 하고 해나가는 단계에서 23이면 이제 내 옛날 출발 때랑 비슷하실 수도 있거든? 네. 그죠? 23이면, 그치? 네. 그 해나가면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씩 포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장점 보고. 그러면 한 개씩 한 가지 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분이 이제 고민하고 사고하고 하는 거는 출발적인 가치관으로 참 좋은 거죠, 그지? 네. 그러면 이렇게 고민하고 사고하고 하는 거에서 고민할 때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를 이렇게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걸 쪽을 많이 보지 말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포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걸 하나 이렇게 결과를 매듭 짓고 이것들을 이렇게 계단처럼 쌓아서 어느 방향으로 어떨 때는 올라가고 어떨 때는 떨어지는데 계단이 실제적으로는 학습 그래프도 내가 그랬지. 이렇게 계단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그지? 네. 그러면 이렇게 점점 2차 함수처럼 점점 올라가기 어려워진다고 이렇게. 그렇죠. 인생도 이런 거 같거든. 점점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네. 이렇게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계단에서 올라갈 만큼 올라가고 올라가면 요 위에 보면 절망적인 것 같지만 이 반대쪽을 보면 넓은 세상이 있잖아. 그렇죠. 이 정도면 족하고 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고칠 수 있는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쉽게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해. 고치기 어려운 문제라고. 네. 그래서 달려드는 사람도 있고 열정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투표하는 사람도 있고 속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치? 이 고치기 어려운 거 이게 쉽지 않잖아. 공부법 사전이 완성된 게 있으면 내가 그거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난 그거를 고치고 싶고 써고 싶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도전을 하는 건데 이게 50년이 걸리는 과정 아니야. 네. 더 이상은 내가 못 살 것 같고. 그러면 나는 50년을 통해서 한 가지를 고치는데 네. 이 과정 속에서 이거 예를 들어서 상군하고 대화를 하면서 네. 네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전에 네가 상처받은 게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네. 있었다면 그걸 고쳐주려고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면 이 세상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돼 하고 생각의 방향성을 고쳐준다면 고쳐줬다고도 할 수 있거든. 그러면서 영향을 미쳐가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 왜 이 질문을 답변을 하는 것 같아? 한거나? 모르겠는데요. 응? 왜죠? 자, 이렇게 너도 이렇게 죄송합니다. 너도 이제 눈이라는 게 생기잖아 지금. 네. 근데 너도 이 비관 쪽에 가치관이 강해. 그렇죠. 근데 내가 반면을 보는 눈도 가르쳐주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너무 빡빡하게 이만큼 안 하면서 실패. 기준이 여기 98점 맞을 수도 있고 90점 맞을 수 있고 70점 맞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게 다 비관이야. 긍정적으로 보면 몇 점 맞은 거? 99점 90점 80점 70점 다 붙었어. 이해됐지? 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이 방향을 이렇게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돌려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 너도 눈이 생겼어. 근데 이게 강해. 반대면을 가져야 돼. 그러면서 요거를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받아들여. 지금 내 상태가 이렇구나. 근데 이걸 객관적으로 봐야 돼. 이 상황이 어마무시하게 빠른 거구나. 그러니까 애들이 내가 가끔 다 천재라고 6개월 동안 이걸 다 하냐고. 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은 경험을 써야 돼. 경험을 어느 정도 쌓기 전에 감정적으로 판단을 해버리면 나중에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차분하게 관찰을 해야 돼. 그러니까 객관적인 이런 두 개의 밸런스를 맡은 객관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하나를 쌓았으면 또 노력해갖고 객관적인 결과를 또 하나 쌓고 또 노력해서 쌓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야. 순차적으로. 그렇게 가다 보면 산길도 그렇잖아. 여기까지 가다 보면 이렇게 갈림길 있지. 네. 그럼 이쪽으로 갔다가 또 갈림길 있지. 네.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왜 이쪽으로 안 가고 사람들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가? 결국에 나중에 갈 때는 이게 더 빠르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정면으로 해서 이게 가면 절벽이라 못 타잖아. 그렇죠. 아니면 절벽을 타야 되잖아. 네. 절벽 타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 이게 더 빨라 보이지만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길을 가다 보면 길을 찾아주는 건데 저쪽 산이 있어 가야 될 산이 있는데 멀리 길에서 저 산 넘어서 가야 되는 데가 뭔가 있는데 하고 보기만 하면 이거 안 본다고. 평생 못 본다고. 그래서 이 산 꼭대기 한번 올라가는 거야. 이 산 꼭대기, 이 산달랭이 여기 뭐라고 이게? 대학이라고. 그래서 공부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 저기 뭐 있다 그럼 저기 또 산이 있으면 또 가야 돼. 그럼 이게 뭐야? 직장이라고. 그럼 저 뒤에 또 산이 있어. 그럼 뭐라고? 뭔가요? 가족, 결혼하고. 그 다음에 또 있어. 뭐예요? 자식산이 너무 높아서 넘지를 못해. 이게 첩첩상중이야, 인생이. 그 인생 곡선 이렇게 하잖아. 희노애락이 있다고. 굴곡이 있다고. 그 여기 출발이잖아, 여기 출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상군 너랑 같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치? 상군도 생각을 해보라고. 야, 순간순간 두려워, 힘들고, 어렵잖아. 너 가끔 나랑 같이 결정해주잖아. 야, 쌤, 애들이 이만큼 있으면 생활 돼요? 내가 된다고 그러잖아. 네. 아, 그치? 네. 그거 순간순간 네가 걱정해주는 것처럼. 그치? 아, 쌤, 그냥 두면 돈 되고 충분히 넉넉하게 돈도 쓸 텐데, 쟤 왜 그만두라고 권유하고 그래요? 아, 왜 내가 불안하게 그냥 될거 하지. 쟤가 돈 내준다는데. 아, 쌤 여기 다닌다는데 왜 그만두게 하냐고. 이런 거 똑같은 거야. 네. 네. 순간순간 두려움 누구나 다 있는 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봐봐, 이만큼 해서 이렇게 반절해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치? 이렇게 뭔가가 햇빛을 비치면 여기는 그늘이 있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게 봉사가, 그러니까 그런 건 봉사, 자기 만족, 자기 위한 되게 많이 받들봉 일사, 받들어주면서 자기 만족. 왜? 이걸 받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자기가 자기 위안 되게 많이 된다는, 살아있다는. 그러니까 이분한테 답변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식을 위하던, 사회를 위하던, 친구를 위하던, 누구들을 위하던 일반인들이 조금씩 하는 거야, 뭔가를. 그게 바뀌어서 인류의 역사가 점점 자유와 평등이 확장되어 가는 그런 세상으로 이렇게 돼갔어. 이렇게 회전해서 단순히 순환되는 것 같지만 자유와 평등이 확장되는 역사로 보여왔다고. 그래서 옛날보다 진짜 극단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행복을 자기가 찾을 수 있대. 왜? 이렇게 교육하고 보여준 거잖아. 교육했으니까 이거 아는 거 아니야. 접근하고 서로 소통하고. 네. 그 사회가 진화하고 있어. 인간은 진화하고 있고, 나는 그렇게 믿거든. 네. 그런 역할 속에서 한두 가지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 그게 뭐냐고? 뭔가 자식 잘 기르든지, 친구랑 화목하게 지내든지, 누군가한테 작은 일 봉사하든지, 이런 것들이면 좋게. 네. 야, 이런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 그럼 예수 석가님은 얘기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위대한 위인이 되는 거지, 전경에는. 네. 근데 이거 드물어. 60억 중에 뭐 몇 명밖에 없는 거야. 그런 확률 말고, 나도 그만큼 똑똑한 거 아니고, 너도 그렇고, 그지? 네. 질문자분도 그런 거니까, 이런 사소한 일들, 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고, 하면, 그러면 나는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을 해. 네. 자기 능력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그치? 네. 당연히 미래는 불투명하지. 불투명하니까 사람들이 예측하고 막 그러다가 다 틀리고, 이 미래 분석하는 사람들 다 틀려. 컴퓨터 예측도 다 틀렸고, 주식도 다 틀리고.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미묘한 거야.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잖아. 그지?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내가 대소, 그지? 뭐가 큰일인지 뭐가 되는지, 뭐를 먼저 해야 되는지 뭐를 나중에 하는지, 그지? 뭐가 가벼운 일인지 뭐가 무거운 일인지, 뭐 사람이란, 인간이란 본성 안에 큰일, 작은일, 선후, 경중 이렇게 하면 8가지가 나오는데, 이것만 분류를 해봐서 뭔가를 처리하고 이래도 무난하게 욕 안 먹고, 그지? 네. 인생 살아나가면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내가 가지고 싶은 가치관, 뭐 예를 들어서 명예, 아니면 뭐라고? 이해, 지식력, 뭘든 뭐 넣더라도, 그지? 그렇게 살아가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네. 자,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회 속에서 아직도 선하게 자기 본분을 잘 지키고, 농부 보세요. 아무 생각 안 해요. 이런 거 하나도 모르거든요.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농사 열심히 져서 자식 키우는 이 선한 일 하나 때문에 세상은 유지되고 있고 망하지 않고 잘 굴러가고 발전되고 있는 겁니다. 이 농부는 자기가 이상한지도 몰라 그냥 그지 농사 져서 해줬어. 이렇게 자연의 도리에 부합하는 일이야. 자, 직장인 세금 내가면서 투덜거리면서 열심히 일해. 그 사회를 유지시켜주잖아. 그렇죠. 아, 이렇게 자신의 역할에서 자신의 할 일을 하는 거 각자의 자리에서 그러면서 조금 더 불합리하고 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투표도 해가고 인식도 해보고 사람들과 이 얘기를 하면서 오해도 없애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삶의 과정이야, 삶이. 그치? 네. 그래서 사람 했을 때 이 네모가 둥글둥글 할 때까지 부딪히면서 깨지면서 서로 양보하고 그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네. 듣고 느낀 점 한 문장만 얘기해 주세요. 네, 괜찮아요. 네. 복잡하네요, 그냥. 네. 느낌 막 그런 거밖에 없어요. 배우고 느낀 거 이렇게 도움되는 거 복잡한 거 당연히 복잡하죠 사는 게. 그냥 열심히 살게요. 네? 그냥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열심히라는 게 뭐예요? 기준이죠. 열심히? 네. 그 열심히가 이제 상대적인 기준인데 열심히 사는데 필요한 요소를 세 가지만 얘기하면? 저 남한테 해야 안 끼치고. 그치 남한테 해안 끼치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또 긍정적으로 사는 거. 그래 너무 비관적으로만 살아 좀 긍정적인 것도 좀 생각하고 이 정도면 훌륭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